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바로 과잉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연준의 생각대로 정확하게 연착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지는 매우 확률이 낮은 경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사상 95년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개월 전에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요. 결국 금리를 높이고 한 번도 경기 침체와 혹은 금융시장의 패닉을 피해간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10년 3개월물 역전의 경우 8번 모두 경기 침체가 있었고, 실업률의 샤메 법칙도 지금까지는 100% 확률로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0.33이죠. 이게 0.5까지 치솟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내일 발표될 실업률이 3.9를 2번 나오거나 3.9를 넘어서는 실업률이 집계가 된다면 임박해서 샤메 법칙 0.5가 상회되는 그런 위치에 다다랐고요. 결국 10년물 3개월 역전 스프레드도 과거 패턴 그대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고, 샤메 법칙 또한 높은 상관관계를 갖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잉 긴축에 따른 침체 우려 때문이죠. 여기에 어제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얘기가 나왔고 유가가 4%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채권 금리가 크게 낮아진 것도 이러한 과잉 긴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유가도 사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한창 우려되던 그런 시기엔 100불이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 7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전일 대비 4.3% 하락했습니다. 쭉 떨어졌죠.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을 했지만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감산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죠. 여기에 미국 셰일 오일에 대한 수출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실제 데이터들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수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으로 마냥 좋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연준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직 물가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14일 FOMC에서 어느 정도 매파적인 의견을 또는 점도표를 충분히 내비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매파성 스탠스가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진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빠르게 떨어진 금리, 사실 몇 달 만에 빠르게 오르고 또 빠르게 떨어졌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 고용에 대한 성적표는 8일날 내일 나오게 될 BLS 고용보고서가 메인이 될 것이고, 그에 앞서 먼저 맛보기로 볼 수 있는 선행 보조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ADP 고용보고서 민간고용이 11월달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민간고용 데이터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지금 11월 ADP가 10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3만 명이니까 크게 하회를 한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10월달 11만 3천에서 10만 6천 명으로 하향 수정이 됐죠. 하향 수정이 된 것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9월달 8만 9천 명이 나온 이후 어찌됐던 8월달부터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월달 ADP가 49만 7천 명이 집계됐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엄청난 변화로 뚜렷하게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이런 추이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난 9월 달부터 고용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뜨겁게만 보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사실상 지금은 너무나 뚜렷하게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특수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자리에 대한 영역에서도 빠른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게 어제는 레저 접객 업종에서 7,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은 팬데믹 이후에 레저 접객 분야의 고용이 빠르게 늘었던 부분, 이게 10월달 17,000명 증가를 했었고 9월달도 9만, 8월달도 3만, 7월달은 20만 이 정도 집계가 되다가 지금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7,000명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집계가 된 것입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사실 신뢰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죠. 정부 통계, 그럼 내일 나오게 될 BLS 고용 보고서와의 차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행 보조 지표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요. 여전히 10만 3천 명 증가로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로 보게 되면 이 정도 흐름이죠. 증가 폭이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ADP는 고용과 임금이 더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급여 인상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직자의 경우에는 8.3까지 떨어졌고, 지금 지난달보다 0.1%포인트가 더 낮아졌죠. 기존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률이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이직자의 급여 인상률은 8.3이 집계가 된 것인데 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보여지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위에 보라색이 이직자고 파란색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간 고용에 있어서는 지금 레저 접객이 주도를 했던 흐름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빠르게 사라진 모습,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고용과 임금 증가세가 뚜렷하게 약세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민간 고용 살펴봤습니다. 내일 또 BLS 고용 보고서 메인 데이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시면서 고용의 추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